네, 안녕하세요. 블루엠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이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다시 이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눌렸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이런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주체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런 반등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싹 연결해 보면은 이런 구간이 나타나죠. 자,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그 봉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라는 건데, 4,370원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근처에 가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4,370원 구간,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뭐냐? 결국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계속 지지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주체들이 이런 상승을 이끌고 그리고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을 좀 이끌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주체들은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도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외인들이 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갔고 그리고 기관도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움직임을 보태주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중에서 이제 외인이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 보니까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떠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 그리고 매도 쪽에 보면은 이 하나, 삼성, 모건 스탠리, 한국투자, JP모건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매수 쪽에서는 신한투자 KB, 미래에셋 하나 이렇게 기관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물론 뭐 기관 플러스 외인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매도 쪽에서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거고 기관 쪽에는 이제 매수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신한투자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즉 얘네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KB증권 얘네들을 자 바닥권에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다시금 반등 나올 때 매수해줬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오니까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KB증권 쪽에서 이런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을 좀 연출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수를 하다가 한번 좀 빠져나가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얘네들은 이제 물량을 오히려 채워나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는 어떠냐? 자, 모건 스탠리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 뭐 살짝 들어왔다가 바로 또 매도하는 움직임, 또 살짝 들어왔다가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는데 얘네가 매수했던 움직임이 어디냐를 좀 중요하시 봐야 된다. 이런 바닥을 좀 다져주는 자 4,370원 이런 구간에서 다시금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시켜주는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투자는 어떠냐? 한국투자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바닥을 다질 때 딱 들어왔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JP모건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좀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000원 구간 그리고 4,370원 구간 이 사이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타난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로 우리 그러면은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기관이 빠져나갈 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외인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데서 바닥을 다졌다가 상승 나오면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이런 곳에서도 뭐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이면서 단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외인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에 우리는 좀 더 주의를 깊게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 나타나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에 추가로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갈 때도 우리는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근데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질 때 혹은 이 기관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구간들에서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같이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반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냐라고 보면은, 자, 이들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이 노란색 신호는 뭐냐라는 건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쟤는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신호와 함께 뭐를 같이 보면서 수급을 같이 보면서 매수 매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체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면서 매수 매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주체들 움직임보다는 신호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과의 매매할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신호와 수급을 어떻게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블루엠텍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시 블루엠텍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이 블루엠텍의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얘네들이 여기서 돈을 집어넣고 상승시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 여기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까지 확인을 했죠. 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또 나타났었냐. 앞에서도 보면 상승시키면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을 또다시 모아놨다가 다시금 상승시키는 움직임 보여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린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지 말고 좀 버티다가 얘네들이 상승할 때 그리고 기관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때 매도를 하자. 그러면은 이런 매도하기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6,250원 이 구간에 있는데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자. 자, 여기서 쌍바닥까지 만들고 다시금 올라가주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잡을 것이냐. 우선적으로 이 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만원을 목표가로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여기를 더 올라가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가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구간 이 18,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선적으로 쌍바닥 패턴이 먼저 나와줬다. 그리고 쌍바닥을 넘어서 쓰리바닥이죠. 자, 쓰리바닥 패턴 여기 잘라서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나와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자,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났던 거래대금보다 상승하면서 나타났던 거래대금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 군에 있던 매물은 이미 한번 소화를 거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화를 거치는 과정을 끝낸 상태다. 그 상태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올 근거는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한 이후에 18,000원까지 우리는 목표로 잡고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 구간 이 근처에 왔을 때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이때 또 판단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8,000원까지 한 번에 쫙 치고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나가야겠죠. 반대로 굉장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따라줘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금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적극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자, 이제 매수하는 구간이라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도 발견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